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잠깐 안 하고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뭐 적분 계산하는 거, 뭐 적분 값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는 당연히 잘 이제 복수 적분 이런 거 계산하면 되는데, 그래도 얘를 그냥 이렇게 수렴한다 정도는 해석학 지식만 가지고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복수 적분을 아니까 그냥 값 바로 계산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해석학도 어쨌든 시험 범위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석학적인 툴만 가지고 수렴한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그리고 이런 이상적분은 원래는 0이니까 0에서도 사실 이 함수가 정의가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fx를 0이 아닐 때는 x분의 sin x로 정의를 하는 게 맞고, 이제 x가 0일 때는 따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1로 잘 정의해주면은 fx는 좀 그냥 미분 잘 되는 함수죠. 원점에서 뭐 연속이고, 원점에서도 미분 가능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원점에서는 우리가 더 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런 이상적분이라고 부르죠. 이상적분을 뭐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원점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으면은 이제 엡실론까지 해놓고 엡실론을 0으로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원점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니까 요것만 생각을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유한한 구간 0에서 r까지 적분한 다음에 r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로 생각을 해주면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런 거를 한번 1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1부터 r까지 적분하고 나면은 0부터 1까지는 그냥 어떤 숫자가 될 테니까, 얘는 뭐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프도 뭐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어떤 유한한 값 가지겠죠. 그래서 1부터 r까지만 적분을 해보면, 얘는 부분 적분을 해보면 뭐 sin x를 x분의 1에 sin x dx라고 하면, 얘를 u 프라임 얘를 v라고 놓으면 이거 빼기 uv 프라임 1부터 r까지 uv 프라임 이렇게 하면은 앞에 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1 마이너스 r분의 코사인 r 마이너스 1부터 r까지 x제곱분의 코사인 x dx. 이제 r을 무한대로 보내서 이제 그 값이 수렴하면은 되는 거죠. r을 무한대로 보내서 수렴하는 거 보이면 되는데, 얘는 코사인 1이니까 그냥 숫자고, 얘는 0으로 가죠, 그렇죠? 어차피 뭐 코사인 r 해봐야 1보다 뭐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제 이 적분이 뭐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얘가 수렴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x분의 sin x 같은 거는 당연히 우선은 이 적분하는 함수 자체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애니까. 근데 얘는 이거를 생각하면 절대 수렴하는지를 보면 1부터 r까지 x제곱분의 1보다 작죠. 근데 얘는 수렴하니까. 그래서 절대 수렴하면은 원래 적분도 수렴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렴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얘도 수렴한다. 그냥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수렴하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그러면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이제 얘가 만약에 문제에서 뭐 조건 수렴함을 보여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보여야 될 게 두 개죠, 그렇죠? 원래 적분이 수렴하는 거 보이고 절대값 취한 게 발산하는 거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뭐 이런 게 뭐 조건 수렴함을 보여라 하면은 뭐 우선은 절대값 안 붙인 거 원래 있는 거 수렴하는 거 이제 보였고, 이제 절대값 취했을 때 얘가 발산하는 거 보여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n파이부터 n 플러스 1파이까지 제일 적분한 거.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래서 뭐 점점 줄어들 텐데, 그래서 뭐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여기가 A0, 여기가 A1, A2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얘네들을 뭐 하고 나면은 n이 충분히 어느 정도 커지면은 이거 뭐 대충 n분의 1보다 커질 겁니다. 뭐 앞에 여기 뭐 숫자가 좀 있긴 한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아마 이렇게 삼각형 잡아서 하면은 됐었던 것 같아요. 삼각형을 이렇게 잡았나? 네, 어쨌든 뭐 이거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학 시간에 해보셨을 테니까 요거 한번 n분의 1. 네,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서 이거를 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얘가 어쨌든 n분의 1보다 커지니까 얘가 발산하는 것도 보일 수가 있죠. 절대값 취한 거. 그러면 이제 이 위쪽에 올라와 있는 애들이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복소 적분 계산하는 거랑 상관이 있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조건 수렴한다는 거를 보이면은 이렇게 두 가지 보여야 되는데, 그냥 수렴하는 거는 이렇게 부분 적분으로 보여줄 수가 있고, 발산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적분 판정법 이런 거에서 뭐 발산한다에 대한 어떤 판정법 같은 게 뭐 거의 없죠, 그렇죠? 뭐 적분 판정법 같은 거에서도 뭐 수렴한다 이런 얘기만 있고, 뭐 n의 p 제곱분의 1 어쨌든 거의 뭐 발산한다에 대한 거는 판정법 같은 게 없어서 그냥 비교 판정법처럼 뭐 발산하는 거 잘 알고 있는 거보다 더 크다. 그래서 뭐 이제 이쪽 방향의 부등호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아마 AN 이거 절대값 빼놓고 절대값 AN을 생각을 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게 그거긴 한데 어차피 요 구간에서는 부호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사인 x가 n파이에서 n 플러스 1파이 사이에는 어쨌든 부호가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적분 계산을 많이 했었고,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까지 해서 요 아규먼트 프린시플이랑 루쉐 티오렘 이용해서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규먼트 프린시플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일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형태의 적분인데 f분의 f 프라임 꼴로 나타나는 거에 대한 적분은 결국은 이 어떤 칸투어 안에 있는 이 적분 안에 영역 이 곡선 안에 제로가 몇 개냐 폴이 몇 개냐 이런 것만 개수만 세 주면은 적분 값을 잘 계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요것도 좀 많이 뭐 중요한 내용이었죠. 뭐 증명 자체는 그냥 폴들이 뭐 세퍼레이트 돼 있고 제로도 세퍼레이트 돼 있고 이렇게 잘 인수분해 같은 거를 잘 하면은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아규먼트 프린시플에 대해서 예제를 몇 개 풀어보면, 네, 뭐 1번도 했었고 2번은 적분이 4분의 쓰고 C라는 곡선은 이런 원 내부에 반지름이 2고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니까 여기 딱 원점인 이런 원을 따라서 이런 좀 분수꼴로 되어 있는 적분을 계산하는데, 이제 분수꼴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f분의 f 프라임 꼴인지를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수만 세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또 마침 그런 형태니까 우리가 fz를 얘라고 놓으면은 i는 2분의 1에 f분의 f 프라임 꼴이 되니까 f의 제로가 이제 여기 이 영역, 이 내부 안에 몇 개 있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로가 뭐가 되냐면 양변에 i 제곱을 더하고 빼주면 얘가 마이너스 i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보면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이 거리가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루트 3이 있고, 얘는 바깥에 있어서 한 개 있다. 그래서 2파이 i분의 얘를 계산하면은 한 개가 있으니까 원하는 값도 잘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개수만 잘 세주면은 되니까 뭐 이렇게 아규먼트 프린시플 자체를 이용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루시에이 티오렘을 쓸 때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다음 예제는 이제 얘는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플러스 1분의 z 플러스 2z. 그래서 얘는 이제 있는 그대로 보면은 밑에는 z 제곱 더하기 z니까 미분하면 2z 플러스 1인데 z 플러스 2 꼴로는 잘 안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좀 인위적이긴 한데, 분자 분모를 z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러면은 z분의 1 더하기 z 제곱분의 1 z 제곱분의 1 더하기 z 세제곱분의 2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준 이유는 제 분모에 있는 거 미분하면 위에 있는 거에 마이너스가 돼서 얘를 fz라고 하면은 얘는 fz분의 뭐 마이너스 앞에 빼주고 f 프라임 z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z 제곱으로 나눠줬더니 z 세제곱으로 나눠줬더니 뭐 f분의 f 프라임 꼴이 돼서 이제 저 f가 뭐였냐면 얘니까 얘는 z 제곱분의 z 플러스 1이어서 제로는 마이너스 1이고 폴은 0에서 오더 2짜리 폴을 갖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영역은 요 z는 이 내부니까 z는 이 내부에 다 있죠. 제로도 여기 있고 폴도 여기 있고 모두 2짜리 폴이 여기 있고 제로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로의 개수에서 폴의 개수를 빼줘야 되니까 2파이 i분의 z는 2에서 fz분의 프라임 z dz를 하면은 내부의 폴 제로 개수 빼기 폴의 개수, 제로의 개수 1개고 폴의 개수 2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서 원하는 적분을 이렇게 잘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파이 i니까 얘가 파이 i가 되겠죠. 그래서 뭐 아규먼트 프린시플은 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얘는 그렇게 안 풀죠. 이거를 누가 갑자기 분자 분모를 z 세제곱으로 나누는 생각을 보통은 잘 안 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이렇게 부분 분수로 많이 생각을 하겠죠. 1분의 z 플러스인데
1 더하기 1로 쪼개보면 z분의 1 더하기 z의 z 플러스 1분의 1이어서 z분의 1 더하기 z분의 1 마이너스. 네. 어쨌든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은 이게 훨씬 더 좀 잘 눈에 보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얘는 폴만 0이랑 마이너스 1에서 같고 얘 다 내부 안에 있으니까 그림 똑같이 해서 다 2파이 i씩 되겠죠. 1.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파이 i고 얘는 1 곱하기 2파이 i여서 2파이 i가 된다. 뭐 이렇게 많이 하겠죠. 저 보통 이거 진짜 계산하라고 하면은 여기서 억지로 이렇게 아규먼트 프린시플을 쓰려고 해도 분자 분모를 z 세제곱으로 나눠야 되는데 뭐 그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폴 뭐 이런 거 계산해서 뭐 레디듀 티오렘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좀 생긴 형태를 보니까 이게 부분 분수로 쪼갰을 때 좀 간단하게 잘 쪼개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좀 쪼개서 계산을 해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푸는 방법은 어쨌든 뭐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우리는 어쨌든 레지듀 티오렘이라고 하는 좀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좀 어떤 상황이 와도 적분 계산은 다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문제는 좀 특정한 상황에서는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루시의 티오렘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규먼트 프린시플보다는 루시의 티오렘을 이용하는 게 좀 더 까다롭죠. 왜냐하면 아규먼트 프린시플 자체는 그냥 특별한 적분 형태면은 그냥 제로 개수랑 폴 개수만 세면 되니까 정리 자체를 이용할 환경도 되게 특별한 거기도 하고 근데 루시의 티오렘은 되게 여기저기 많이 쓰이니까 뭐 이런 거 뭐 특별히 뭐 정리 자체 내용은 저번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어떤 이 특별한 어떤 커브 위에서 요런 게 이런 특별한 부등식 대소 관계가 있으면은 fz 더하기 gz랑 f의 제로의 개수가 이게 C 안에서 개수가 같다.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대소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f 더하기 g랑 f의 제로가 같은지 g의 제로가 같은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은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루시의 티오렘 관련된 예제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5.2에 나와 있는 게 pz가 z 5제곱 더하기 z 세제곱 z 플러스 10을 생각했을 때 이거에 5개의 근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대수학의 기본 정리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5차 방정식이니까 근 5개 있을 거고, 근데 이 5개의 근이 전부 다 이 애뉴러스 위에 안에 여기 안에 있음을 보이래요. 그래서 이제 좀 계산을 같이 해볼 텐데, 우선 첫 번째로 z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를 보여야 되니까 우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에서는 제로가 없다. 두 번째 단계는 여기에서 근을 다 갖는다. 5개의 뭐 제로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z 절대값 z가 3보다 작은데 안에 다 있어야 되고 또 여기 z는 1 안쪽에서는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얘를 이렇게 쪼개봐요. f를 z5제곱 더하기 z세제곱 더하기 2z랑 gz는 10이라는 걸로 쪼개요.
이제 여러분들이 루시의 티오렘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뭐 답지 같은 거나 뭐 해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갑자기 FG를 이렇게 쪼개놓고 뭐 계산을 하니까 잘 되더라. 이런 류의 풀이가 다 있을 겁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풀이 보고 이해하는 거는 이제 다 하는데 이제 왜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잘 쪼갤 생각을 해야겠죠. 저 나중에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쪼개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뭐 합리화를 좀 해볼 텐데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PZ의 근의 개수니까 얘랑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뭐 다항식이겠죠. 여기서는 얘 PZ랑 내가 잘 알고 있는 다항식과 비교를 해야 돼요. 잘 알고 있는 다항식 여기 뭐 제로 뭐 0점이 어디에 있는지 좀 잘 알려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Z의 n제곱 하나만 있는 거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거는 원점에서 n개의 근을 가지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상수항은 그냥 뭐 5다 그러면은 제로 없죠. 그렇죠? 상수항은 0만 아니면은 제로가 없는 거니까 상수항이거나 아니면 1차식도 딱 제로가 어디 있는지 눈에 잘 띄죠. 그렇죠? 좀 더 해보면 2차식까지는 우리가 2차식도 막 복잡한 거 말고 그냥 뭐 이런 꼴의 2차식 완전히 1차 항까지 포함한 2차식은 근의 공식 같은 거를 좀 써야만 근이 바로바로 보이는데 이런 1차 항이 없는 2차식 같은 거는 제로가 어디 있는지 눈에 확 보이죠. 그렇죠? 이따가 뒤에도 나온 뭐 3z 제곱 마이너스 1 얘는 우리가 제로를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3분의 i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쪼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도 잘 쪼갤 건데 이제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어떤 영역에서 제로가 존재하냐 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보는데 루시의 티오렘을 쓰려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이 보통 원이 많이 나오니까 뭐 심플 클로스 칸투어 같은 건데 뭐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 보통 생각 안 하고 그냥 원으로 많이 생각을 하니까 보통 이게 원 위에서의 대소 관계만 있으면 돼요. 좀 명확한 대소 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따져야 될 거는 이 원 내부 반지름 일자리인 원 내부에서 제로에 뭐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원 위에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위에서 이 PZ를 좀 둘러 쪼개고 싶어요. 이게 둘러 쪼갤 텐데 제로가 뭐 없기를 바라기도 하니까 제로가 없으려면은 제로가 명확하게 없는 애랑 비교를 해야겠죠. 내가 어쨌든 PZ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얘랑 PZ를 쪼갤 텐데 쪼개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얘를 뭐로 쪼갤 거냐면은 이제 상수항을 빼놓고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수항은 제로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마침 Z는 1 위에서 이렇게 쪼개놓고 보니까 FZ를 계산하면 얘가 딱 9가 됩니다. 9가 되는데 얘는 10보다 작죠. 근데 10을 이렇게 좀 이렇게 써보면은 명확한 대소 관계가 생겼죠. 이제 FG를 루시의 티오렘에 있는 거랑 반대로 쓰긴 했지만 Z는 1 위에서 요거를 만족하니까 우리가 루시의 티오렘의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여기 안에서 G와 FZ 더하기 GZ의 제로의 개수가 같다. 근의 개수가 같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는 이 GZ는 Z는 1 여기 안에서 제로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 PZ는
제로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제가 좀 억지로 길게 얘기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뭐 어떻게 이 F랑 뭐 주어진 이제 식을 어떻게 쪼개는 게 루시의 티오렘을 적용하기 위해서 뭐 제일 최적의 방법인지 문제를 많이 풀면은 좀 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쪼갠 거에 대해서 좀 합리화를 많이 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쪼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5개의 근이 다 있다는 거를 이제 보이고 싶으니까 되도록이면은 5개의 근이 다 잘 알려진 거로 쪼개면은 좋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여기 안에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5개가 여기 다 있어야 되는데 요 Z는 1 안쪽에서 없으면은 여기에서 3개 아니 5개를 다 갖는다는 걸 보여줘야만 하겠죠. 근데 이 오차식에서 5개의 근 갖는 거는 적어도 오차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오차식 포함하게끔 쪼개 보면은 여기에서도 Z 5제곱이랑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은 이제 얘의 제로 개수를 잘 아니까 어디에서요? Z는 3 어찌저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거겠죠, 그렇죠? 보여야 하는 거. Z는 3 위에서. 그러니까 얘가 뒤에 있고 얘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Z는 3이면 GZ가 6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6 곱하기 3의 세제곱 2 곱하기 3 더하기 10인데 이거 계산해보면은 3의 5승보다 작아요. 왜냐면 27이니까 27에다가 6 곱하면은 160인가? 162에다가 6에다가 해봐야 178이죠. 얘는 243이니까 3의 5승보다 작은데 3의 5승이라고 특별히 적은 이유는 얘가 Z의 5제곱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가 FZ가 된다. 그래서 Z는 3 위에서 GZ의 크기가 FZ의 크기보다 작으니까 루시의 티오렘에 의해서 Z는 3 내부에서 F와 FZ 더하기 GZ의 제로의 개수가 같다. 근데 이미 F는 제로 개수가 5개인 거 알죠, 그렇죠? 얘가 5개니까 얘도 5개다. 그래서 Z는 1 안쪽에서는 제로가 없고 Z는 3보다 작은 데서 제로가 5개가 있으니까 뭐 전체 다 따지면은 이런 애뉸러스 안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네요. 그 책에 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Z는 여기에서 3개가 있다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반지름 1이고 여기 3일 때 여기 안에 5개가 있었는데 뭐 더 쪼개면은 Z는 2보다 작은 거에서 3개가 있대요. 그럼 얘도 이렇게 쪼개 보면 6Z 세제곱 뭐 GZ를 Z 5제곱 더하기 2Z 더하기 10으로 쪼개면 Z 5제곱 더하기 2Z 더하기 10 얘가 10인데 32 더하기 4 더하기 10이니까
46. 근데 얘가 48보다 작죠. 48은 6z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이거의 제로의 개수가 어차피 제로가 0밖에 없고 3개니까. 그래서 z는 이 안쪽에는 3개가 있다. 이런 것까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쉐 티오렘을 이용을 하면은 여기서 뭐 지금 다항식 같은 것만 얘기하긴 하지만 어떤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이미 뭐 만약에 다항식이면은 그 대수학의 기본 정리로부터 개수는 알고 있는데 근의 위치에 대해서도 되게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루쉐 티오렘의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5.5.3에는 z 5제곱 마이너스 3z 제곱 마이너스 1은 0인데 모든 제로가 z는 2의 3분의 2 그 중에서 2개는 안에 있는 거를 보이래요. 그러면은 우선은 모든 제로가 여기 안에 있다라 그랬으니까 이제 잘 쪼개 보면은 우선은 모든 제로 얘기하니까 z 5제곱을 좀 쪼개는 게 좋겠죠. 그래서 f를 z 5제곱 gz를 마이너스 3z 제곱 마이너스 1로 쪼개면은 이제 z는 2의 3분의 2승 안에 이 위에서 gz의 크기를 보면 얘가 3 곱하기 z제곱 더하기 1인데 이게 3 곱하기 2의 3분의 4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대충 6 곱하기 2의 3분의 1 더하기 1인데 이게 2의 3분의 10승보다 작을 거예요. 작아야만 해요. 그래서 뭐 계산해보면은 작겠죠. 얘는 2의 3 그러니까 8 곱하기 2의 3분의 1이니까 얘가 더 크죠. 그렇죠? 얘를 왜 계산했냐면 얘가 z의 5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세히 안 써도 이제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거의 근이랑 z 5제곱이랑 개수가 같다.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제로는 다 여기 안에 있고, 그다음에 2개가 여기 안에 있다라는 거를 보이려면은 이제 비슷하게 이제 반대 부등호를 좀 써주면 되겠죠. 2개가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를 보이면 좋으니까 z가 4분의 3에 얘를 먼저 계산해 보면 4분의 3에 z 5제곱이니까 4분의 3에 5제곱인데 우리가 보이는 목표가 뭐냐면 얘가 이제 뭐보다 작기를 원하냐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얘보다 작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는 그냥 막 상수만 계산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계산을 했는데 얘가 이제 오른쪽에 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만 이제 이게 되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쓰기 위해서 쟤는 3z 제곱 마이너스 얘가 네,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3z 제곱 더하기 1은 3z 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얘는 3의 z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그래서 얘랑 비교해 보면은
얘가 더 크겠죠. 이거는 뭐 계산을 금방 하면 되니까. 그래서 fz가 z의 5제곱인데 얘는 4분의 3의 5제곱이고 얘를 계산을 하면은 4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이게 성립한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방정식의 제로의 개수가 얘랑 같아지는데 얘는 z제곱 이거의 제로는 z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i인데 얘는 크기가 4분의 3보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 두 개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등식 혹시 얘가 이거는 이런 삼각 부등식을 쓸 건데 얘가 3z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z 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3z 제곱 빼기 1의 절대값. 네, 이렇게 이 부등식을 쓴 겁니다. 뭐 여기가 플러스여도 뭐 상관없죠, 어차피. 플러스여도 뭐 마이너스 b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근의 위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계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런 것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연습 문제 예제는 거의 다 풀었고 연습 문제 중에서 9.59에서 3번 문제가 뭐냐면 PZ가 다항식이고 R이 충분히 크면 그러면 이제 이 적분값이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 잘 알려진 뭐 거로 이걸 표현할 수 있느냐? 문제가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자, 문제가 PZ가 그냥 이렇게 다항식을 썼구나. PZ가 ANZN 해서 이런 다항식이고 충분히 큰 R에 대해서 이 적분값을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도 약간 그 아규멘트 프린시플 같은 거를 좀 쓰고 싶게 생겼죠. 왜냐면 뭐 이렇게 아래 거 미분하면은 위에 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얘를 바로 쓸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z가 없었으면은 그냥 얘는 제로 개수니까 뭐 r이 충분히 크면은 뭐 n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pz를 얘를 어쨌든 n개의 근을 가질 테니까 인수분해를 맘대로 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보면 pz분의 z 곱하기 pz p'z를 해보면 이제 식이 좀 많아질 텐데 분모는 그냥 제 그대로 있을 거고 이제 z 곱하기 이제 p'을 할 텐데 p' 할 때 이 뭐 곱함수니까 뭐 어차피 a는 뭐 앞에 있을 거고 z-1 이제 미분하고 이제 뒤에 거 놔두고 하니까 위에는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알파 1 쪽 포함된 항 없는 거. 그다음 뒤에는 알파 2 항 없는 거. 그러니까 알파 3부터 있겠죠. 그래서 알파 n까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 알파 n 포함된 거 없는 거. 알파 n-1까지 이렇게 되겠죠. 좀 이렇게 복잡하게 쓰긴 했지만 이 과정은 어차피 아규멘트 프린시플 증명할 때 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제가 그때 안 썼다 뿐이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남는 거는 어차피 an 없어질 거고 남는 거는 이 하면은 z-알파 1분의 z-알파 2분의 z-알파 n분의 z가 되겠죠. 그렇죠? 뭐 얘도 그냥 아규멘트 아니 그 레지듀 티어렘 계산해서 해도 됩니다. 얘 인수분해 해놓고 그냥 레지듀 계산하면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럼 적분은 2파이 i분의 1에 날부터 뭐 적분 하나하나 해주면 되는데 얘 먼저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얘는 레지듀 티어렘으로 따지면 이제 r을 뭐 문제에서 좀 충분히 큰 r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 그랬는데 그냥 얘네들 다 포함하고 있게끔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r은 그냥 얘네들 것보다 더 큰 거, 제일 큰 거보다 더 크게, 그러니까 제로들 다 포함하게. 현재 안에 뭐 알파 1, 알파 2 그래야 레지듀 티어렘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럼 그냥 알파 1이 알파 1에서 심플 폴이니까 그냥 알파 1 대입해서 알파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다 적분하면은 그냥 알파 1 그 제로들만 남는구나. 그러니까 알파 1만 남으니까 얘는 그러면은 그냥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해서 알파 n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 다항식의 제로들의 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아마 연습 문제 뭐 책에 답지가 뭐 있는데 뭐 답은 그냥 이렇게 나와 있고 아마 이 제로들의 합으로만 나와 있고 뭐 풀이가 없는데 그냥 뭐 계산해 보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뭐 좀 더 일반화를 시켜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규멘트 프린시플은 요게 1이었던 거죠, 그렇죠? 얘가 만약 1이면 이제 여기가 1만 바뀌는 거죠, 여기만. 그래서 그냥 알파 1 할 때마다 2파이 i가 나오니까 2파이 i가 n개 나오는구나. 근데 이 n개 나오는 게 정확히 근의 개수였죠. 그래서 그냥 아규멘트 프린시플은 그래서 근의 개수였구나.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는 z였으면 이제 분자가 z 남으니까 어차피 심플 폴이니까 폴에서 레지듀 값 계산하면은 이 위에다가 그냥 알파 1 대입하면 됐었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저기를 그냥 함수 갖고 와도 되겠죠. 이상한 함수를 가지고 오면 안 되겠죠. 막 제로를 포함해서 막 없어지고 약분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를 좀 일반화 시킨 것도 좀 어쨌든 계산을 잘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굳이 뭐 이름을 붙이면은 뭐 이런 게 있기는 할 겁니다. 책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다른 책에서는 좀 일반화된 평가 원리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뭐 어차피 증명은 똑같습니다. 증명은 아규멘트 프린시플 증명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보통 뭐 임용 문제도 그렇고 어떤
교과서에 있는 정리를 증명을 그대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대부분 이제 문제를 이제 정리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테크닉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문제는 그 원래 잘 알려진 정리의 증명을 조금 변형하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요게 딱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규멘트 프린시플의 정리 뭐 내용은 아는데 증명하는 거를 몰랐으면은 뭐 이거를 이렇게 좀 금방 풀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죠. 뭐 레지듀 티오렘을 어떻게 막 이용을 해보려고 할 수도 있고 뭐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책에 있는 정리의 증명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으면 좋죠. 뭐 적어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도는 증명을 했는지 이 정도는 좀 보면 좋으니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연습 문제 있는 거 풀어보면 17번인데 1 더하기 Z분의 1 더하기 얘를 뭐 FZ라고 이름을 붙였나? 네. 이런 함수가 있을 때 R이 아무리 작아도 이거에 제로가 다 있다. 충분히 큰 n에 대해.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하는데 이 디스크인데 디스크의 반경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제 요 n이 충분히 크면은 제로가 거기 안에 다 들어 있대요. 우선은 이제 이 문제가 루시의 티오렘 단원에 있으니까 루시의 티오렘을 이용하려고 할 텐데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아도 루시의 티오렘 단원에 없어도 제로가 뭐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선 루시의 티오렘을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뭐 루시의 티오렘 아니어도 증명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도 이름을 FZ라고 붙여보면 이 함수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어디서 많이 봤냐면 익스포넨셜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FZ분의 1을 넣어보면 n팩분의 1의 zn제곱이 돼요. 그래서 n이 좀 더 충분히 크면은 2의 z에 가깝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fz는 0의 제로가 뭐 r이랑은 좀 다르게 쓰기 위해서 뭐 z는 r 안에 있다라는 얘기랑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익숙한 형태는 z분의 1이니까 얘랑 뭘 비교할 거냐면 z분의 1은 0의 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이제 z 자리에 z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z가 r분의 1 뭐 밖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보이려고 했던 거는 fz가 뭐 r이 좀 작아도 이 반경 안에 다 들어온다라는 얘기였는데 이 얘기를 우리 좀 잘 아는 형태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요 fz분의 1은 0의 제로가 z는 r 바깥에 있다. 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아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n을 쓰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k는 0부터 k는 2의 z로 유니폼리 컨버전트 합니다. 뭐 특별히 z는 뭐 어떤 이런 반경 안에서겠죠.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모든 z에 대해서는 안 되니까. 이거는 실수에서도 저게 0과 무한대 다해서는 안 됐었죠, 그렇죠? 이게 좀 유한한 구간으로 잘라서는 잘 할 수가 있었죠. 요 내용이 잘 좀 믿음직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참고해서 볼 거는 실수에서도 뭐 fx는 뭐 fx 말고 k
x제곱분의 1의 xk가 x로 유니폼리 컨버전트 이제 하려면은 x는 좀 어떤 이렇게 바운디드 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0과 무한대에서는 무한대 포함하는 쪽으로 가면은 유니폼 컨버전트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계속 이게 커가는 거면은 왜냐면 x 제곱 같은 것도 아무튼 유한한 구간으로 이렇게 잘라놓고 생각하면 유니폼 컨버전트는 되는데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다 되나? 이건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 딱 어떤 유한한 디스크 안에서는 유니폼 컨버전트가 잘 되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는 유니폼 컨버전트 하니까 이제 모든 엡실론에 대해 어떤 이런 거에 무관한 어떤 n이 잘 존재하는데 이 z에 무관한 n이 존재하는데 어떤 n이냐면 n이 얘보다 크면 이 뒷부분 k는 뭐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k 100분의 1의 z k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얘가 존재하죠. 그렇죠? 여기서 n은 z에 무관하게. 유니폼 컨버전트가 필요했었던 이유는 얘를 z에 무관하게끔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트가 필요했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유니폼 컨버전트 얘기랑 이 루시의 티오렘을 좀 어떻게 잘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볼게요. 어차피 마이너스 붙여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엡실론을 뭐로 정할 거냐면 지금은 이제 모든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게 성립한다라 그랬으니까 특별히 엡실론을 뭐로 고를 거냐면 2의 마이너스 r로 고를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얘가 얘보다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엡실론을 특별히 2의 마이너스 r로 고르자. 그럼 이제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긴데 왜 그런지 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2의 z인데 z를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보면은 2의 a에 뭐 없어지니까 얘가 되겠죠. 근데 a는 어쨌든 z의 실수부니까 이거의 절대값은 얘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r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a는 여기 사이니까 2의 마이너스 r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루시의 티오렘이랑 거기서 써먹는 형태랑 비슷해졌죠. 그렇죠? 뭐 한 거냐면 이걸 정리해 보면 z는 어떤 r 위에서 그래서 뭐가 어쨌든 간에 앞에 마이너스 있고 k는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k 100분의 1의 z k가 2의 z보다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루시의 정리에 의해서 2의 z 빼기 k는 n 플러스 1에서 무한대까지 1의 zk와 2의 z는 r 안에서 제로가 같다. 개수가 같다. 근데 얘가 이제 딱 우리가 원하는 뭐죠? fz분의 1 fz분의 1인데 2의 z는 제로를 안 갖죠. 그렇죠? 여기 안에서 근데 2의 z는 r 안에서
제로를 가지지 않음. 그죠? 뭐 제로 안 갖죠. 가지지 않으므로 fz분의 1도 z는 R 안에서 제로를 갖지 않아요. 이게 아까 우리가 보이려고 했었던 문장이었죠. 아까 fz는 0의 제로가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보이는 건데 어쨌든 이거가 z는 R 안에서는 갖지 않으니까 만약에 존재한다면 제로가 있다면 안에는 없으니까 밖에 있겠죠. 뭐 R분의 1이냐 R이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그냥 R은 뭐 고정된 그게 아니었으니까 고정된 값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뭐 어떤 디스크 바깥에 있다 라는 거를 보이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이제 연습 문제 봤을 때 나머지는 그냥 루쉐 티오렘을 좀 평범하게 적용하면 되는 문제였고 요게 조금 더 어려워 보여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많은 내용이 쓰였죠. 뭐 유니폼 컨버전스도 쓰였고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푸는 문제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증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마이너스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어차피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더 없으시면은 9장에 있는 내용은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10장에 있는 내용을 다는 아니고 일부분만 5장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